Nie chodzi o szarżowanie, ale na pewno będziemy badali i użyjemy do tego także w naszych możliwości technologicznych, naukowych, we współpracy z innymi, tej kasy europejskiej do tego użyjemy, tylko staramy się dokonywać mądrej selekcji i inwestować i żadna opcja nie jest zamknięta. 폴란드는 핵무기 또는 그에 준하는 재래식 미사일과 같은 최첨단 능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무기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각자 도생 정책이 유럽에 큰 충격을 안긴 상황에서 유럽은 우리끼리 뭉쳐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외치지만 정작 협력 속에서도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결속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 유럽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주국방 사례로 평가받는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참 재밌는데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지난 3월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자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에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푸틴에게 1대1 대결을 제안했고 내 스타링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중추다.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머스크의 의도는 푸틴에 맞서는 자신의 입장과 전장에서의 스타링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겠지만 유럽은 이를 마치 협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뭐 기분 나쁘면 스타링크 차단하겠다는 거야 뭐야? 라는 거죠.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는 즉각 반박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스타링크 비용은 폴란드 디지털 화부가 연간 약 5천만 달러를 지불한다. 침략 피해자를 위협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스페이스X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는데요. 이 말이 머스크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봅니다. 이에 머스크는 물러서지 않고 시코르스키에게 조용히 해 꼬마 Be quiet small man 이라며 네가 내는 돈은 전체에서 작은 부분일 뿐이고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단은 없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일반 X 사용자도 아닌 한 나라 외무장관에게 이 정도 수의 발언을 꺼내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설전을 넘어 외교 문제로 번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 과연 스타링크를 대체할 현실적인 방안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선 통신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러시아의 공격과 사이버전으로 지상위 셀룰러 및 광섬유망이 무력화되자 스타링크 단말기는 드론 조종, 실시간 영상 전송, 포격 좌표 보정, 암호화된 지휘체계 연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2025년 3월 기준 약 4만 2천 개의 단말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운영 중이며 군사작전뿐 아니라 병원과 구호단체에서도 활용되고 있죠. 물론 이 서비스는 공짜가 아닙니다. 초기 비용은 머스크가 부담했지만 이후 미국 국방부가 주요 자금을 지원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상업적 계약을 통해 비용을 분담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의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단말기 교체, 위성 커버리지 확보, 군사적 호환성 테스트 등 최소 1, 2년이 필요합니다. 전쟁 중 즉각적인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영국 기반 원앱은 약 400개 위성을 보유하지만 대역폭과 단말기 보급 속도에서 스타링크에 비해 뒤처집니다. 프랑스 영국 합작 이유텔사트는 주로 정지 궤도 위성을 운용하며 저궤도 네트워크는 개발 중이라 즉시 대체할 수가 없죠. 즉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으로 스타링크를 당장 대체해야 할 현실적인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뼈아픈 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발언은 단순히 기술 의존도를 지적한 것을 넘어 미국의 한 민간 기업 스페이스X의 유럽 안보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유럽은 이를 짜증나는 수준을 넘어 미국 기술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자각에 이르렀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없애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민간 기업의 결정은 정치적 상업적 변수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유럽은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군용통신뿐 아니라 무기체계 전반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럽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핵무기와 현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며 미사일의 자주국방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Jak wiecie, jest ta propozycja francuska. Ją bardzo dokładnie analizujemy, bo chciałbym wiedzieć przede wszystkim w szczegółach, co to znaczy, jeśli chodzi o władztwo nad tą bronią. Brytyjczycy mają dzisiaj problem, nie mogą użyć swojej broni jądrowej bez udziału Amerykanów. Znaczy, może nie jest to wielki problem, ale jednak wydawać miliardy, no bo w przypadku Francji to jest chyba 14 miliardów euro rocznie tylko na utrzymanie. Więc to są bardzo poważne rzeczy.
no to jakby się już na to decydować, to warto by mieć pewność, że to jest w naszych rękach i że to my decydujemy. Nie będę definiował tutaj technicznych aspektów, ale tak jak obserwuję pilnie i konsultuję to przede wszystkim z Ukraińcami, co się stało teraz z Ukrainą, jak stała się ofiarą napaści, ponieważ pozbyła się, to jest może źle postawione pytanie. Dzisiaj widać wyraźnie, że bylibyśmy bezpieczniejsi, gdybyśmy mieli własny arsenał nuklearny, to nie ulega wątpliwości. Natomiast tak czy inaczej droga do tego byłaby bardzo daleka i też musiałby być konsensus. Znaczy, no my wszyscy, bo to musi dać nam poczucie bezpieczeństwa, więc nie chodzi o szarżowanie, nie, ale na pewno będziemy badali i użyjemy do tego także w naszych możliwości technologicznych, naukowych, we współpracy z innymi, tej kasy europejskiej do tego użyjemy, żeby zacząć myśleć bardzo nowocześnie. Nie kupujemy wszystko, co się rusza, tylko staramy się dokonywać mądrej selekcji i inwestować w to, co jest najnowocześniejsze. I żadna opcja nie jest zamknięta. 사실 겉으로는 협력을 외치는 유럽이지만 그저 미국과의 결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각국이 자기 살 길만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전체를 위한 길이 아닌 자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인 폴란드조차 파병 관련 설문조사에서 국민 86.5%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반대하며 자국 방어에 집중하길 바라고 있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도 미국의 태도에 분노하며 프랑스의 핵 우산을 유럽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발사 주권은 프랑스만 갖는다고 못 박아 샤를 드골의 단독 핵 정책을 연상케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머스크가 유럽 지도자들에게 거친 태도를 보여도 담담한 이유는 유럽이 하나 되자고 말만 하며 각자 이익을 챙길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후에 포탄 지원 실패, 전투기 공여 눈치 싸움, 국방비 증액 불가 핑계에서의 갈등은 유럽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유럽인들은 절대 유럽인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호 협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핵심 무기 전략으로 삼는 미사일 분야에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로 떠올랐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미사일 강국으로 지대지 미사일 천무, 지대공 미사일 천궁, 고고도 요격체계 LSAM, 세계 최대 중량의 탄도미사일 현무 등 공격과 방어에서 모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중 현무5는 9톤 탄두를 마하 10의 속도로 지면에 내리꽂아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한국 미사일 기술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데요. 폴란드 매체 컴퓨터 사이트는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5를 집중 조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9톤 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10으로 표적을 타격하며 탄두 중량 조절로 최대 5,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폴란드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건설하며 도시형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데요. 이 매체는 폴란드와 하나의 협력은 폴란드 미사일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거대한 카르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가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미사일 기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폴란드의 마지막 탄도미사일 발사는 26년 전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브로츠키노 비행장에서 토스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마지막이었죠. 이후 2005년 공식 퇴역까지 폴란드는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았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2024년 한국의 호마르K 도입으로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는데요. 이에 호마르K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권 교체 후 가장 먼저 72대의 추가 계약에 체결된 폴란드 미사일 주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1989년 바르샤바 조약 시절 소련으로부터 토츠카 4기와 발사대 지원 차량을 받아 7사단에 배치했습니다. 그전에는 루나-M 같은 구형 비우도 로켓을 사용했는데요. 토츠카는 사거리 70km, 정확도인 CP 150m로 당시 동구권에서는 상당히 진보한 무기였죠. 1975년 소련군에 도입된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토츠카는 2004년쯤 수명이 다했고 러시아는 추가 판매를 꺼렸으며 가격도 부담스러웠죠. 1999년 나토 가입으로 폴란드는 소련제 무기에서 벗어나 서방 동맹의 방어우산 아래 들어갔고 토츠카는 결국 나토 표준과 맞지 않아 점차 퇴출되었죠. 나토 가입은 폴란드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폴란드는 패트리어트나 유럽산 방어체계에 의존하며 공격용 미사일 개발을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보병, 기갑, 공군 현대화에 집중했죠. 그러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M을 칼리닝그라드에 배치하며 폴란드 국
국경 300km 내를 겨냥하자 미사일 공백이 뼈아프게 다가왔는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위험을 더 부각시켰죠.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상공을 스쳐 지나간 푸셰도브프 사건과 우크라이나 지원의 국방비를 쏟는 와중에 자국 방어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한국의 호마르케이 CTM-290 사거리 290km의 탄도미사일을 도입하며 미사일 능력을 회복하였죠. 2022년 218대 계약에 이어 2024년 72대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우스카 훈련장에서 첫 발사를 성공시켰는데요. 호마르케이의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 미사일 자주권의 첫걸음이었죠.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비대칭 전력 차이를 줄이고 나토 내 독립적 억제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 핵심 파트너는 한국이죠. 미국은 거칠고 프랑스는 못 믿겠고 독일은 재수없다고 느끼는 게 폴란드니까요. 호마르케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투스크 총리의 핵무기와 첨단 무기 구상은 폴란드가 러시아를 넘어 지역 강자로 도약하려는 야심을 담고 있으며 이는 LSM과 천궁2의 도입 가능성도 암시하는 것이죠. 이에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협력을 외치지만 믿을만한 파트너가 되지 못하죠. 한국은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하는 폴란드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아참 우리도 유럽 못 믿어. 선입금해주세요 파트너씨.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